어제 오후 3시 40분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던 36명의 단체 여행객이 타이베이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일, 행복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여기 뭐 시커멓게 해갖고 하늘을 좀 덮었죠. 이게 폭탄 터진 거예요, 이거예요. 호텔 방에서 찍은 거예요. 오는 날 그저 5시간,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앵 소리 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이들은 불안 속에 사흘이나 발이 묶였습니다. 이제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귀국 비행기에 올라탄 뒤에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쏘고 있으니까 가다 잘못될까 봐. 인도 정도 갔을 때. 인도 정도 갔을 때. 네, 그때 되면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란 현지를 탈출한 교민 20여 명 가운데 일부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튀르키예를 거쳐 오후 6시쯤 입국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피곤하기도 했었고 그래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현재 10여 개 중동 국가에 17,000명가량의 우리 국민이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는 전세기나 군 수송기를 띄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천여 명의 단기 여행객이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인 귀국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구역을 발령하며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입국한 여행객은 총 36명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4시쯤 두바이를 떠난 여행객들은 타이베이에서 하루를 머문 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많은 여행객들이 폭발 소리를 듣거나 현장을 봤다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저기 뭐 시커멓게 해갖고 하늘을 좀 덮었죠.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뭐 앵 소리 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오히려. 긴장감 속에 입국한 여행객들은 입국장을 나온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또 오늘 밤 10시 55분에는 39명의 여행객들이 타이베이를 거쳐 추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직 중동 현지에 남아있는 여행객들도 있죠? 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370여 명입니다. 아직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확보한 항공편이 취소돼 아직 체류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직항으로 두바이에서 출발해 오후 4시 50분쯤 입국 예정이던 여행객 40여 명은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항공이 현지 항공사의 사정으로 취소가 된 케이스가 맞습니다. 두바이 현지 공항 상황과 좌석, 수급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계속 확보 중에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귀국 항공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이란 교민 일부도 입국을 했다고요? 네, 이란 현지를 탈출한 교민 20여 명 가운데 일부가 투르크메니스탄과 튀르키예를 거쳐 오후 6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가까운 곳에 아마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소리가 폭발음이 들렸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다 긴장을 했었습니다. 외교당국은 아직 남아있는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전세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 저녁 6시 이란 전역에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현지에 아직 우리 교민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다행히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이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명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500명 정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인접국에도 여전히 교민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한인 회장이 전달한 영상인데요. 밤낮 할 것 없이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이렌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는 굉장한 긴장 상태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한인 교민들이요.
국경을 넘어서 사실은 사선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해요. 18시간 동안이나 육로로 목숨을 걸고 이동한 끝에 이집트로 무사히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동 사태 여파로 현지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속속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역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발이 묶였던 한국인 여행객 40여 명이 오늘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이란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끌던 이도희 감독을 포함해서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던 전 국가대표 선수 이기재 선수 포함해서 이란 교민 20명 가까이가 오늘 저녁 6시 20분경 인천공항 통해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뒤에는 인천공항에 이 20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현지에는 아직까지 40명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교민들과 여행객들이 속속들이 더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도 봤듯이 저 상공에서 그냥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직접 밤낮 없이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현지 사람들 무서웠을지 가늠이 안 되고요. 비행기에서 그렇다면 내려서 지금 이제 우리 공항의 땅을 밟는 순간까지도 이분들 걱정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외행 소리 나면서 뭐가 어디 가서 그냥 퍽퍽 터지는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호텔 주변에도 몇 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관광하다가도 떨어졌었고 무슨 박물관에 갔었는데 아부다비에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건물 안에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오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폭탄 떨어져서 뭐 불나고 뭐 이런 거 사진 찍고 좀 그렇게 했었어요. 아유 그 여자들은 막 울고 그랬어요. 폭탄 떨어질 때. 그래갖고 예 무섭고 이제 아무래도 엄청 두려웠겠죠 남자들보다는. 그 저 호텔 방 안에서 있는데 저녁 한때 10시쯤에 쓸 때가요.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뭐 앵 소리 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올려. 그러시면서 또 공습 경보 같은 거를 직접 현지에서 듣고 공습 경보는 몰랐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떨어지더라고 올려. 최명기 원장님, 저분들이 지금 무슨 뭐 하병간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일 수 있는 그냥 여행객들이잖아요. 네. 지금 저기 저렇게 가서 저런 일 겪게 됐으면 이건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트라우마로 남느냐 안 남느냐는 그 일의 강도도 있지만 결과가 중요해요. 처음에 내가 느꼈을 땐 굉장히 작은 일이라 느꼈지만 그게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나한테 빚게 돼서 내가 다치게 됐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이 나중에는 트라우마로 연관이 돼요. 저 일 자체는 엄청나게 커다란 일이었고 아마 저분들이 주위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이런 고생을 했지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높지만 저거로 인해서 특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기존에 굉장히 공황 장애라든가 불안 장애가 있으셨던 분은 아마 저거로 인해서 촉발된 공황이나 공황 발작 같은 게 아마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럴 땐 이제 치료를 갖다 필요로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최명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왔던 저 영상들이 해당 여행객분들이 직접 현지 상황을 전해주신 그 영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지금 와 저렇게 심각할 수 있구나. 저게 자기 눈앞에서 저렇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놀랐을지 가늠이 안 되고요. 자,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또 문제가 지금 저게 들어온 게 모든 교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뭐 교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에 체류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여행객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중동 탈출 행렬에 속하게 된 것은 아닌 결과.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두바이의 경우만을 살펴보더라도 한 370여 명의 여행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항편 구하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아이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유 숫자, 그 경유지가 작아야 그나마 고생을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유지가 좀 적게 되는 편에 항공편이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마저도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장기 체류가 될 경우
이게 또 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류비도 들어가죠. 먹기는 해야 되니까 또 식비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여행객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지원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든 그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그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체류가 길어지거나 혹은 육로로 긴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뭐 여권이나 뭐 유효기간 이런 여러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냥 여행객으로서의 마음인데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저 여행객으로 하면은 돌아와서 이렇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런 경우에?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한 것이요. 저렇게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험사의 대부분의 약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면책약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한 사고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험 배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뭐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험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사유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보험을 통해서 배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모로 여행객들 뭐 돌아오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무튼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상황 여전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기약 없이 발만 동동 구르던 우리 국민들 하나둘씩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이지만요. 나머지 관광객들도 신속하게 어서 무사히 복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란에서 체류하던 우리 국민 23명은 그제 새벽 5시 테헤란에서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버스는 제 속도를 못 냈지만 중간 기착지에서 1박을 하면서 1200km를 달렸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대피버스는 어제 저녁 이란 북동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었습니다. 대피한 사람 중에는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기재 선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인원과 이동 경로 등은 비밀에 붙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 사항을 이렇게 또 공유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 이스라엘에서도 긴박한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62명과 미국 국적 동포 등 66명이 버스를 이용해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무사히 이동했습니다. 바레인과 이라크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도 인접국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총 4개 국가에서 140명이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면서 몇몇 국가에서 추가 대피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 개방 지역으로의 이동 그리고 귀국편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상황 관계장관 회의에서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믿고 국민은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